네, 안녕하세요. 주식은 역시 기리기리세 기리십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자, 오늘 증시는 코스피는 나빴고 코스닥은 보합 정도의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한 주의 마지막이자 그리고 새로운 달의 시작인 오늘 어떠한 경제 소식이 있는지 금요일이니까 정말 빠르게 핵심만 보고 끝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공부하시죠. 렛츠 기릿. 첫 번째입니다. 돌아왔구나 캐시우드. 11월은 캐시우드의 ETF가 대박을 터뜨렸다고 합니다. 대표 ETF인 아크 이노베이션 ETF가 무려 31%나 한 달간 급등했다고 하는데요. 왼쪽에 보니까 차트가 무지막지하긴 합니다. 진짜 미친듯이 올라가는 걸 볼 수 있고, 이는 코로나 기간에도 달성하지 못했던 2014년 출시 이후 월간으로는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했다고 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 안에 들어있는 어떤 기업들이 그렇게 좋았나? 생명공학 회사인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네요. 크리스 PR 테라퓨틱스, 그 다음에 트위스트 바이오사이언스, 스트리밍 기업 로쿠, 가상화폐 거래소 코인베이스, 마지막으로 전장상거래 플랫폼 쇼피파이 등 요런 친구들이 매우 큰 급등을 하며 아크 이노베이션 ETF가 이렇게 30%나 한 달 만에 급등하게 만들었다고 합니다. 자, 그만큼 11월 우리나라 증시는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미국은 매우 뜨거웠다는 의미도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12월도 좋을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입니다. 사이버 트럭이 드디어 출시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가격이 생각보다 비싸졌다고 해요. 물론 최근 들어 이제 인플레도 심하다 보니까 당연히 올라가는 게 정상이다 라고 볼 수 있지만, 그런데 생각보다 더 비싸져서 조금은 더 당황스럽다 이러한 의견이 많다고 하네요. 자, 그렇다면 비싸진 이유가 뭔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어제도 우리가 공부했다시피 스테인리스 강으로 만듭니다. 그런데 이 친구는 강도가 세고 그 다음에 원래 성질로 돌아가려는 그러한 모습을 나타내기 때문에 대량 생산이 아직까지는 많이 어렵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나하나 직접 만들어내서 규모의 경제를 달성하기가 어렵다 이러한 평가가 나온다고 하네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 테슬라가 가장 자랑하는 게 간소화된 공정 아니겠습니까? 그 공정까지는 조금 시간이 걸린다라고 말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지속적으로 테슬라 생산에 대한 불신이 나오자 결국 어제 테슬라는 1.6% 하락 마감했고, 그 다음에 장 끝나고도 2% 추가 하락하고 마감이 되었다고 합니다. 오늘 저녁 어떻게 될지 봐야겠네요. 다음입니다. 사이버트럭 관련주. 자, 혹시나 기름들이 사이버트럭에 대해서 결국은 저건 뭐 노이즈일 뿐이고 다 테슬라 잘 해낼 거다, 자신 없었으면 애초에 출시도 안 했겠지 이렇게 생각하신다면은 앞으로 사이버 트럭이 생산이 잘 되고 판매도 잘 된다면은 그 수혜를 볼 수 있는 기업이 우리나라에 한 개가 있다고 합니다. 그건 바로 아모그린텍. 자, 이 친구는 실제로 사이버 트럭에 부품을 공급하는 회사라고 하며 하나증권에서도 테슬라 전기차의 고효율 자성 부품을 이미 공급하고 있고, 이번에 사이버 트럭에도 아모그린텍의 고효율 자성 부품이 들어간다 이렇게 언급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실적도 나쁘지 않은 기업이었습니다. 이 같은 판매 힘입어 매출 성장세도 크다고 하며 내년까지 20%가 넘는 성장을 할 것으로 현재 예상이 되는데, 내년 예상분은 불과 12밖에 안 되더라고요. 이 정도면은 그 테슬라가 잘 나간다는 그 가정하에 충분히 그런 프리미엄을 붙으면은 지금보다 2배는 가도 할 말이 없다 라는 이야기까지 해볼 수 있다고 하는데, 우리가 이번 주말에 아모그린텍 뭐하는 회사인지 한번 공부할 필요는 있을 듯 합니다. 주말에 이제 혹시나 좀 심심하다 그렇다면은 주식 공부도 해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 다음입니다. 공모주 대박 시즌의 수혜자. 평판형 트랜스 기업인 에이텀이 오늘 상장했고 대박 성적을 보여줬습니다. 하만 차트를 보다시피 처음이 고가에 가깝고 슬금슬금 흘러내리는 모습을 보여줬죠. 그래서 이런 걸 보면은 슬슬 공모주 시즌도 끝나감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저 기릿이 왜 이렇게 수혜자라고 말을 하는가 라고 봤더니 바로 이 친구는 기간 평가가 나빠서 저 기릿이 처음에는 패스하자라고 말씀드렸던 기업입니다. 기간 수혜 측은 130대 1이었고 공모가는 하단보다 더 낮은 20%인가 할인율을 더했던 친구였죠. 하지만 그때 공모주 분위기가 너무 좋아서 야, 이거는 속더라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라고 해서 이제 번복을 했던 그 친구인데, 그 친구가 이렇게 무려 이렇게 많이 하락했는데도 여전히 120%나 상승한 모습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원래 같았으면은 커피값만 나와도 충분히 만족할 만한 기업이었는데 오늘은 최대 5만원이 넘는 그러한 기업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만큼 공모주 대박 시즌에 진짜 큰 수혜자라고 말할 수 있다는 거겠죠. 어쨌든 이제 이런 걸 보시면은 이제 공모주 12월을 기점으로 슬슬 또 다시 마무리되어 가는구나 라는 걸 느낄 수 있고, 그리고 여러분들 알고 있죠? 절대 공모주 첫날의 유혹에 속아서 매수하는 오류 범하시면 안 됩니다. 진짜 너무 좋은 기업이야, 너무 사고 싶어,
그렇다고 하더라도 한 달 뒤에 사도 늦지 않을 듯 합니다. 다음입니다. LS 머티리얼즈 대박 행진을 이어갈까요? 아마도 이 친구까지 이어갈 확률이 높겠죠. 기관 평가도 잘 나왔습니다. 요즘 뜨거운 공모주 시장에 반응하는 데이터가 나왔고 기관 경쟁률 400대1 참여 기관 수가 2,000건이 넘고 10%가 넘는 의무 확약에 힘입어 공모가도 상단보다 높게 확정을 했다고 합니다. 자, 그리고 이 친구 주관사는 많습니다. 키움 KB를 주로 하시면 되고 만약 가능성은 낮지만 그래도 깜짝 남들보다 한두 개 더 받고 싶다 그런 배정을 노리신다면은 이베스트, 하이, NH 이러한 주관사를 노리시면 될 것 같긴 한데 하지만 가장 정배는 키움 KB라고 말할 수 있겠죠. 어쨌든 좋은 결과 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다음입니다. 양도세 이야기 한번 쓱 보도록 하겠습니다. 12월 1일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주식 양도세 이야기는 깜깜무소식인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현행은 양도세가 10억까지입니다. 아실 거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 이게 회피가 가능한 과세다 보니까 연말만 되면은 그냥 모두가 약속한 듯이 큰손들의 매도가 줄줄이 나오면서 주가가 힘을 못 받는 걸 우리가 매번 봤습니다. 특히 코스닥에서 그런 경우가 많은데 하지만 이를 10억에서 50억으로 늘리게 된다면 분명 주가에는 도움이 될 가능성이 있을 듯 합니다. 그래서 이제 투자자들 사이에서는 이거는 폐지하는 게 맞다. 어차피 회피가 가능한 과세가 뭔 소용이냐 이렇게 말하는 걸 확인할 수 있는데 일단 아직까지 정부에서는 고려만 하고 확정은 시키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몇몇 전문가들의 말에 따르면 아마도 실행하지 못할 것 이러한 전망도 많다고 하는데 하지만 지난번에 공매도 금지 카드라는 과감함을 한번 보여준 정부라면은 이거 혹시 모른다 이런 얘기도 있다고 하네요. 그래서 과연 이번에는 과감함을 보여줄지 발표를 할 거면은 이제 늦기 전에 최소한 일주일 안에는 해야 될 듯한데 어떤 식의 결과 나올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입니다. 우선주가 급등하면 세안디. 오늘 상승 상위 기업들을 보면은 우선주가 무려 6개나 있습니다. 이 친구들이 상한가를 다 자리를 차지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는 절대 정상적인 상황은 아니겠죠. 자, 참고로 이렇게 우선주가 막 올라가는 그러한 현상은 시장에 돈이 갈 곳이 없을 때, 그러니까 예를 들어 주도주가 부재하거나 주가 상승 아니면 하락 방향이 미확실할 때 등 이러한 상황에서 이런 현상이 보통 나타납니다. 돈이 갈 곳이 없다 보니까 적은 돈으로도 상한가를 가게 되는 그러한 우선주가 각광을 받게 되는데 그리고 마침 이번에는 정치 테마에 관련된 그러한 움직임도 있다 보니까 정치에 관련된 우선주가 급등하는 모습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와중에 진짜 대박은 요 녀석이죠. 바로 대상홀딩스 우. 요 친구는 그 사진 한 장, 갈비집에서 찍은 그 사진 한 장 때문에 5연상 월화수목금 5일 연속 상한가를 보여주며 7,670원에서 무려 28,400원까지 이게 몇 배인가요? 4배인가요? 4배를 그냥 일주일 만에 올리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아마도 이거 처음부터 들고 계신 기대분들은 진짜 한 분도 없으실 듯한데 혹시나 계시다면 진짜 와 대박 엄청 부럽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다만 이것도 마찬가지겠죠. 아까 공모주랑 마찬가지로 이러한 우선주는 한번 물리면 몇 년 동안 못 빠져나옵니다. 조심하시기 바래요. 다음입니다. 삼바 나 100만원 갈 거야. 자, 이 주식이 다시 100만원을 향해 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그건 바로 삼바인데 항체 의약품 시장 성장에 따라 추가 수주 기대감까지 존재해서 충분히 100만원을 갈 수 있다고 하네요. 자, 대신증권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올해 매출, 영업이익은 전년비 20에서 30% 증가한 삼바를 주목하자며 그리고 지금 수주계약 특성상 이 친구들은 그냥 1년, 2년짜리 이런 계약이 아니라고 합니다. 7년에서 10년짜리 장기 계약이 대부분이다 보니까 2024년에도 지금처럼 모든 공장이 풀로 돌아가는 그러한 모습이 지속된다고 하네요. 저 개인적으로 내년에는 반도체뿐만 아니라 바이오도 분명 기대감이 있다고 봅니다. 셀트도 최근 급등하다가 너무 올랐는지 잠시 쉬어가는 모습을 최근 며칠 보여주고 있는데 내년에는 바이오가 갈지 그리고 그 중심에는 대장주 삼바가 있을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입니다. 카드 결제 거부 막는다. 물건을 살 때 가끔 카드 결제 우리가 안 돼요. 현금으로 해주셔야 됩니다. 이렇게 말하는 곳들이 분명 있는데요. 하지만 이제는 이러한 꼼수를 없애는 법안이 발의가 되었다고 합니다. 자, 원래도 신용카드 가맹점은 신용카드를 거래한다는 그 이유로 소비자들을 불리하게 대우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신용카드를 쓰면 1,000원 더 내라 이런 거 불가능하다고 볼 수 있는데 하지만 아직까지도 암암리에 지속됐던 걸 아마도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이번에 새로 발의된 개정안은 규정을 조금 더 명확하게 했다고 하네요. 그리고 이제 이를 어기면 1년 이하의 징역,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고 합니다. 다음입니다. 소리 없이 강하다. 연일 급등과 급락을 반복하고 있는 테마주 장세 속에서 조선주가 소리 없이 강하게 상승하고 있다고 합니다. HD 한국조선해양은 11월 23%가 상승했고 HD 현대중공업도 22% 상승, 현대미포조선도 17% 상승하는 등 최근 들어 분명히 이렇게 하락하는 떨어지는 칼날이 된 지가 얼마 안 됐는데 다시 또 재차 상승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왼쪽에 보다시피 확실히 특이하죠. 떨어질 때는 온통 음봉인데 그런데 올라갈 때는 온통 양봉인 것도 체크할 수 있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좋은 이유는 조선업체의 실적이 개선되고 3분기에 흑자 전환에 성공하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이때까지 조선주 슈퍼사이클 온다 이러한 기대감이 가득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그 기대가 현실로 바뀌는 걸 투자자들이 직접 피부로 느끼며 매수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고 합니다. 게다가 내년 하반기부터는 환경 규제에 따라 노후 선박 교체가 본격화되면서 신규 선박 발주가 늘어날 것으로 본다고 하는데 과연 진짜 내년에도 조선주, 특히 HD 한국조선해양 이거 15만원, 20만원 갈지 한번 기론들이 고민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다만 국제 유가가 변수가 될 수 있다고 하네요. 참고로 지난번에 우리가 공부했다시피 유가가 높으면 높을수록 조선주는 조금 더 좋다 이러한 평가가 많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어제 공부했다시피 지금 현재 사우디 같은 경우는 유가가 낮은 상황을 절대 원하지 않겠죠. 그렇기 때문에 조선주는 계속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줄 수 있는 와중에 다만 경기 침체가 진짜 온다면은 그거는 단기간 변수는 충분히 될 듯합니다. 다음입니다. 공무원 인기 없어요. 최근 젊은 층들 사이에서 공무원의 인기가 떨어질 대로 떨어졌습니다. 그러한 현실을 반영하듯 올해 9월 공무원의 공채 경쟁률은 22.8대 1로 31년 만에 최저치를 또다시 기록했다고 하네요. 자, 그러다 보니까 예전에는 공무원 홍보 안 해도 알아서 우리가 다 가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이제는 반대로 찾아가는 공직 박람회를 열고 인사처가 직접 공직을 준비하는 학생들을 만나고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렇게 직접 하라고 해서 하는 게 아니겠죠. 결국은 공무원이 가진 고질적 문제를 해결해야 될 것 같은데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지금 현재 공무원의 분위기가 가장 안 좋은 건 바로 박봉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인지 인사처는 내년 9급 공무원의 1호봉 기준 연봉을 3천만 원 수준으로 맞추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이러한 이야기도 했다고 하네요. 자, 개인적으로 뭐든지 다 돌고 돈다고 봅니다. 공무원이 뜨거웠던 적이 있었으면 이렇게 차가웠던 적이 있을 거고 그리고 결국 여기 대해서 이제 소리가 하나둘씩 나오지 않겠습니까? 야, 이거 공무원 못 해먹겠다. 그리고 젊은 공무원들이 퇴사를 많이 한다 등등 그런 얘기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당연히 공무원에 대한 처우 개선이 나타날 수밖에 없고 아마도 이제 평생 직장을 보고 제가 이렇게 어떻게 말을 하기는 어렵지만 그래도 최소한 무릎까지는 오지 않았나. 지금부터는 오히려 다시 공무원 시험을 공부해도 보통 빠르면 1년, 느리면 한 2, 3년 걸리지 않겠습니까? 그때쯤에는 처우가 개선되는 공무원을 확인할 수도 있지 않을까 라는 이야기 해보고 싶네요. 어쨌든 주식도 그렇고 세상 모든 게 다 돌고 도는 거니까 기분들도 혹시나 최근 들어 안 좋은 일이 있더라도 분명 얼마 지나지 않아 더 좋은 일 생깁니다. 그러니 기분들 너무 낙담하지 마시고 너무 힘들어하지 마시고 다 괜찮으니까 오늘 그냥 푹 쉬시면서 맥주 한 잔 드시기 바래요. 다음입니다. 온디바이스 AI. 지난달 시장을 끌었던 거는 바로 온디바이스 AI였는데요. 참고로 온디바이스가 뭐냐? 바로 우리가 그 챗GPT를 쓰면은 챗GPT 사이트에 들어간 다음에 우리가 궁금한 걸 물어보지 않겠습니까? 기릿은 잘생겼니? 못생겼니? 이렇게 치고 나면은 그게 서버로 갔다가 다시 돌아오는 구조인데 하지만 이 온디바이스 AI는 그런 경우가 필요 없이 그냥 바로 기계 내에서 그 AI를 처리하는 그런 기계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이 기계의 성능이 더 높아져야 된다. 지금 우리 스마트폰 많이 비싸죠. 아마도 더 비싸지겠구나. 이런 생각까지도 해볼 수 있겠네요. 그리고 참고로 물어보니까 기릿은 잘생겼다고 합니다. 어쨌든 계속 보자면은 특히 온디바이스 AI에서는 설계를 하는 팹리스 기업, 특히 전력 반도체를 다루는 기업들이 주목이 된다고 하며 또한 메모리 기판을 만드는 업체도 수혜를 받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난 11월 상승률을 보면은 제주반도체는 무려 95% 상승, 칩셋 미디어도 80% 상승, 오픈엣지 테크놀로지도 53%나 급등하는 모습을 나타내 야 이거 진짜 센테마다 이러한 얘기를 할 수 있는 반면 야 이거 이렇게 올랐는데 이제는 끝난 거 아니냐 깜짝 상승해서 끝난 거 아니냐 이런 생각도 해볼 수 있는데요. 하지만 증권업계는 온디바이스는 이제 개화하고 있으며 향후 글로벌 증시 흐름을 주도할 것으로 전망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알다시피 내년에도 AI가 지속될 것으로 보이고 온디바이스 AI 기계가 이제 계속 출시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한 분위기가 나오게 된다면 충분히 이 친구들 야 이거 올해 초 로봇처럼 야 적게는 3배 많게는 10배 이렇게 가는 거 아니냐 라는 기대감까지 나온다고 하네요. 실제로 10배가 될 수 있을지 기리분들이 한번 공부를 해보시고 또 지금 사기엔 좀 부담되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조정을 좀 받았을 때 매수를 해야 될지 그 부분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음입니다. 유가 관련 이야기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하루 100만 배럴 감산 합의. 어제 열린 오펙 플러스 화상회의에서 지금 하고 있는 자발적 감산을 연장하고 거기에 추가 감산까지 합의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어떻게 되는가, 추가로 감산하는 100만 배럴에 러시아가 20만 배럴 수출 감축, 그리고 나머지는 6개국의 분배가 된다고 하는데요. 시장 상황에 따라 1분기 이후에나 감산을 점진적으로 해제하겠다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 와중에 감산 발표에도 불구하고 WTI는 2.4% 하락했습니다. 뭐야, 감산되면은 더 올라야 되는 거 아닌가, 최소한 보합이라도 돼야 되는 거 아닌가 라고 볼 수 있는데, 이렇게 떨어진 이유는 JP모건이 생각했을 때는 원유 감산에 대한 불신을 의미한다며 자발적 감산을 자기들이 얼마나 이행할지 불확실한 상황이다 보니까 오히려 이렇게 하락한 것으로 보인다고 합니다. 다음입니다. 소주 가격 싸진다. 아마도 많은 기리분들 환호성을 지를 듯 합니다. 요즘 식당에서 술 한 병 마시려면 5, 6천 원은 기본인데요. 그런데 내년부터 판매되는 국산 소주에 세금이 달라져 가격이 싸질 수도 있다고 하네요. 그렇다면 어떻게 바뀌는가? 소주와 위스키 등 증류주 같은 경우에는 반출 가격과 수입 가격, 여기에 비례하는 종가세를 매기고 있는데, 그런데 이 종가세로 하면은 수입주류는 국내 수입 통관 시 과세가 되어 수입자의 판매 관리비 등이 과표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와중에 국내 술은 또 포함이 되어 세부담이 훨씬 더 높은 상황이라고 하네요. 뭔가 말이 어렵지만 우리나라 소주에 세금이 많이 붙어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그런데 내년에는 판관비 등 이러한 금액이 차감된다고 하니까 소주 가격도 싸질 수 있다고 합니다. 다음입니다. 먹고 살기 힘든 건 다 똑같습니다. 중고차도 가성비 선호. 경기 불안으로 인해 중고차에서도 가성비가 좋은 중저가 중고차가 더 선호가 되고 있습니다. 중고차 중에서도 1000만원대 중저가 모델 위주의 선호도가 높다고 하는데요. 그 대상은 올뉴 소렌토, 더뉴 K5 2세대, 트레일 블레이저, 소나타 뉴라이즈 등 몇 년 전에 나왔고 그 다음에 안정감 있는 그러한 차들이 하락 없이 시세 방어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다만 그렇다면 당연히 비싼 차, 좋은 차 이런 차들은 감가가 심해질 수밖에 없겠죠. 이 와중에 최근 들어 자동차 제조사들이 신차 프로모션까지 뛰어드는 모습을 나타내 중고차 하락세가 조금 더 거세지고 있습니다. 다음입니다. 삼성전자 하이닉스에게 1등 뺏기다. 충격적인 소식이 나왔습니다. 삼성전자가 올해 3분기 서버용 D램 시장에서 49.6%의 점유율을 달성하며 삼성전자를 크게 따돌렸다고 하는데요. 반도체 왕은 삼전인 줄 알았는데 하지만 하이닉스가 서버용 D램에서 이렇게 왕을 차지를 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역전 현상이 나타난 이유가 뭔가? 바로 서버용 D램은 서버용 CPU랑 호환되면서 전력을 적게 쓰는 것 등 여러 요구 조건이 필요한데, 그런데 하이닉스가 인텔이랑 협업을 하면서 이러한 요구사항을 잘 맞췄다는 평가를 받는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매출이 증가하다 보니까 이렇게 역전까지 나타난 거죠. 물론 전체 디램 시장에서는 당연히 아직도 삼전이 1등입니다. 그럼에도 슬슬 좁혀지는 추세가 나타나고 있으며, 지금 현재 점유율은 삼전이 40%, 하이닉스가 35%, 마이크론이 20% 수준인데 4분기에는 삼전과 하이닉스의 격차가 조금 더 좁혀질 것으로, 이거 이러다가 내년 1분기는 뭐 역전되는 거 아니냐 요런 얘기도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최근 들어 하이닉스가 삼전보다 더 좋은 이유를 확인할 수 있었네요. 마지막입니다. 우리의 궁금증을 해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금리가 올라가면은 은행들은 그 실적이 좋아진다는 거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면서 주식 투자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저축은행은 꼭 그렇지만 않다고 합니다. 3분기 공시에 따르면 자산규모 5개사 저축은행의 순이익이 작년 동기 대비 무려 65%나 감소했다고 합니다. 작은 저축은행도 아니고 이렇게 규모가 큰 저축은행들인데 도대체 왜 이런 상황이 됐는지 한번 보도록 하면은, 바로 뭔가 이상하지만 고금리 때문에 오히려 이렇게 실적이 하락했다고 합니다. 그 이유는 작년 말에 고금리 때 수신 경쟁이 불붙으며 고금리 예적금이 많이 나왔었는데, 그런데 그 예적금의 이자 비용이 커지다 보니까 배보다 배꼽이 더 커지는 그런 상황이 나타났다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그 이자 비용이 부담이 커질 수밖에 없었다고 합니다. 또한 경기가 둔화되며 차주의 부실률도 높아졌고 연체 가능성까지 커지다 보니까 쌓아둔 돈을 전부 다 밖에다 돌려야 돈을 많이 벌지 않겠습니까? 이자로 돈을 벌 수 있는데, 하지만 이렇게 불확실한 상황이다 보니 충당금을 추가로 쌓고 있다고 합니다. 혹시나 문제 터졌을 때 그걸로 메꾸기 위한 그러한 돈을 쌓다 보니까 말 그대로 밖에다 돌릴 돈이 부족하게 되고 결국은 수익성 악화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고 하죠. 그래서 이렇게 저축은행들은 금리가 이렇게 고공행진을 해도 실적이 나빠지고 있습니다. 자, 오늘의 공부 여기까지 끝났습니다. 항상 이렇게 같이 공부해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기리셨습니다. 빠이요.